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즐거운 토요일이죠.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트위터 인수를 찐 포기하기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정말 포기를 할까요? 자, 사이버 트럭 생산은 아무리 빨라도 언제일까요? 좀 어느 정도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상하 2월 판매량과 생산량이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어요. 자, 오늘 미국장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미국장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는 그런 뭐 정신없는 혼조세를 보인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개장 전에 나온 고용 지표가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시장의 반응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될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6월달 비농업 신규 고용은요 37만 2천 개나 증가를 하면서 전문가 전망치였던 한 25만 개에서 27만 개 정도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자, 경기 상황이 아직도 좋다는 것이 또 고용 상황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좋고 고용 상황이 좋다는 것은 연준에게 강력한 긴축,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세가 좀 오락가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좋게 판단해야 될지 나쁘게 판단해야 될지 많이 오락가락했던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용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소 상승을 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또 상승을 해가지고 아직도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높은 금리차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금리차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뭐 최소 한 17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유가는 오늘 소폭 하락해서 104불대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오늘 장세는요, 뚜렷한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테슬라의 상승세가 돋보였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물 보시면 그게 보이시죠? 자, 테슬라만 유독 밝은 연두색을 띠고 있는데 이 이유가 아무래도 트위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는 오늘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는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전히 미국의 고용 상황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어제 개장 전에 발표된 고용 지표에 따르면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 고용 일자리 증가 숫자는 37만 2천 개 정도로 나왔고요. 예측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테슬라도 직원들을 많이 잘랐다고 하고요. 많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해고를 줄줄이 얘기하고 있죠. 레이오프라고 하죠. 다만 이러한 뭐 통계치를 봤을 때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퍼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뭐 서비스업 관련된 일자리들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는 게 지금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고요. 6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 32.08달러로서 전년 동월 대비 5.1%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할 수 있는 것이죠. 75bp 금리 인상에는 전문가들은 거의 이견이 없다라고 좀 진단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냥 뭐 7월 달에 정말 75bp 금리를 올려가지고 매도 일찍 맞고, 자, 이렇게 한 번에 크게 올리면은 하반기에 특히 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7월 달에 그냥 이렇게 된 거 많이 올리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실업률 통계를 보면요, 현재 3.6%입니다.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요. 코로나 시기에 실업률이 뭐 거의 15%까지 가까이 이렇게 치솟았는데 현재 상당히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완전 고용 상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태까지 이르렀고 거의 50년 만에 최저치에 육박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상 밖의 고용 증가세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기 침체 공포를 불식하는 수준이라고 CNBC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만 봤을 때 미국 경기 침체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일각에서는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점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노동시장 참여율은 62.2%예요. 그러니까 뭐 근로가 가능한 16세 이상 근로 연령 인구 중에서 62.2%만이 지금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는 코로나 이전 수치였던 뭐 63.4%보다는 지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실업률 하락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면 50개월 선에 한번 6월 달에 닿았기 때문에 7월 달은 반등의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반등의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이게 한 봉이 한 하루를 뜻합니다. 자, 5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으니까 전에도 5거래일 연속 상승 나오고 한 4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다음 주는 좀 부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자,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12,800이나 13,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모습은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지속해서 좀 보수적인 투자 관점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경기 침체 우려는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한 차례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7월 달에 75bp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이 7월 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크게 흔들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게 나스닥 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오늘 752불로 마감했는데 F2에서도 많이 오르고 있네요. 770불 이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고요. 테슬라의 경우 단기적으로 한 뭐 800불대를 뚫고 올라가면 한 880에서 9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75bp 금리 인상이 월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7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도 다이나믹한 장세가 예상이 되니까 좀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죠. 자, 다음 주 수요일에 CPI 지수 발표가 있는데, 자, 이번 달에 발표된 6월 CPI 지수까지는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일 시 7월 20일에 있습니다. 자, 이번 달, 자, 2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EPS가 뭐 1.5에서 2불 사이가 될 것 같은데, 1분기에 3.22불이 나왔으니까 뭐 반타작이 나는 정도의 수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FOMC 회의는 27일에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새벽 한 3시 정도에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올 건데요.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니까 역시 7월 말로 갈수록 상당히 다이나믹한 장세,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글로벌 주식시장 등락률을 살펴보면요. 이번 주는 선진 시장이 좀 더 괜찮았습니다. 나스닥이 저번 주에는 4% 하락했다가 이번 주에는 4.56% 상승하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여기 보시면 양봉 보이시죠? 반면에 상해 종합지수는 이번 주에 0.93% 빠지면서 자,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간 한 2개월 동안 상해 종합지수가 훨씬 더 나스닥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대세는 좀 더 중국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도 나스닥이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추세가 나스닥 쪽으로 또 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유럽 증시를 대표하는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이번 주에 1.69% 상승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중국의 나스닥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심천 종합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흥국의 테크 기업들이 지금은 좀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금요일 마감장의 특징적인 주식은 이렇게 두 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다른 주식의 움직임이 좀 소폭으로 움직일 때 테슬라가 크게 움직였죠. 애프터 아워에서도 뭐 770불 이상으로 오르고 있는 좋은 모습인데요. 반면에 트위터는 5.1%나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36.81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좀 충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 금요일에 He was terminating his 44 billion deal to buy Twitter. 그러니까 트위터 딜을 포기한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트위터 인수 안 하겠다라고 지금 충격 선언을 한 것이에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트위터 이사회에서 반박하는 트윗을 바로 올렸습니다. 브렛 테일러라는 트위터 이사회 의장이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이런 의견에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일론 머스크가 거의 54불에 주당 54불에 트위터를 사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34불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겠죠.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트위터 인수 포기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 반박을 하고 트위터 인수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리걸 액션,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델라웨어 법정에서 이길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표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위터와의 인수 계약서에는 몇 가지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이 조항들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고 세계적인 뭐 천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44빌리언에 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뭐 50조 원이 넘는 엄청나게 큰 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딜을 그냥 가볍게 뭐 성사시키지 않았겠죠.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트위터들이 실제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끝냈다, 포기했다라고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스팸 봇 계정 때문이겠죠. 가짜 계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계산에 따르면은 봇 계정, 그러니까 로봇 계정, 스팸 계정들이 뭐 20%가 넘는 것 같은데, 트위터는 계속해서 5% 미만이라고 뭐 주장을 하고 있고, 뭐 데이터를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 인수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그래도 10억 달러라는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 거의 1조 3천억 정도 되겠죠. 자, 아무튼 인수를 정말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인수를 조금이라도 싸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지, 뭐 정확한 의도는 저희도 모르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랑 트위터 관련된 테슬라 팀만이 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러한 트위터 인수 포기가 테슬라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나스닥이 4.7% 상승할 때 테슬라는 10%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트위터 인수 포기가 테슬라 주가 상승에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 체결가는 54불 정도였습니다. 지금 트위터가 지금 36불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 거의 한 30% 정도 뭐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트위터 인수 포기 발언들은 아무래도 트위터 인수가를 낮추기 위한 한 가지 뭐 전략이다라고 이제 다른 트위터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분에 따르면은 트위터를 일론이 37불에 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리 블랙은 만약에 트위터 인수가를 54불이 아니라 주당 한 45불로만 낮추더라도 한 6.4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7, 8조 원 이상 할인해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뭐 주당 54불에 인수를 바라는 사람들은 뭐 트위터 주주라든지 트위터 이사회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법정 공방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트위터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게리 블랙은 델라웨어 법정에서 아마 얘기를 해줄 것이다, 결정을 해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법정까지 이르는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결판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뭐 1조 원에 해당하는 벌금 페널티를 내든, 아니면 뭐 한 7, 8조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던 뭐 해볼 만한 뭐 베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트위터 인수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으면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인 뉴스니까 테슬라 주주로서는 나쁠 게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는 기가상하이의 판매량 수치가 나왔어요. 6월달 판매량 수치가 나왔는데 7만 한 9천 대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판매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별 최대 판매량이고, 모델 Y는 5만 2천 대, 모델 3는 2만 6천 대 이상을 판매했고, 자, 분기 말에는 대부분 로컬 판매가 이어지죠. 중국에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출은 968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 로컬에 판매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21년 6월이죠. 2021년 6월이 3만 3천 대를 판매했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거의 130%나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YOY 판매율 성장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기가생활의 6월 생산량은 한 7만 1000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역시 월간 기준으로 신기록을 세웠고요. 여기 보시면 7만 928대라고 있죠. 테슬라가 2021년 6월 달에는 약 한 3만 대 정도를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2배가 넘는, 1년 만에 2배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대 최대 기가상하이 생산량과 판매량을 기록했으니까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모델 Y의 6월달 중국 판매량은 52,500대 수준이고요. 자, 보시면 월별로 이렇게 변동률이 상당히 심합니다. 5월 달에는 뭐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5,800대밖에 판매를 못했는데 6월 달에 52,500대를 판매했어요. 자, 이런 것은 수요가 충분하다는 뜻이죠. 테슬라는 생산한 만큼 바로바로 판매를 한다는 뜻입니다. 생산량이 곧 판매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요는 여전히 굳건하다, 강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기가상하이가 7월 달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죠. 모델 Y, 모델 3 라인을 계속해서 각각 2주씩
시간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생산량은 좀 빠질 수 있는데 8월부터는 폭발적인 생산량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86,000대씩 기가 상하이는 생산을 할 것 같고요. 자, 86,000대 곱하기 11을 하면 거의 한 100만 대 수준이 나오죠. 이제 기가 상하이는 연간 100만 대의 차량 생산 능력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정확히는 모델 Y랑 모델 3가 자, 이러한 업그레이드 기간을 갖고요. 업그레이드 기간이 끝나면 총에서 21,700대를 주당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1년은 52주니까 거의 풀 캐파로 1년 동안 가동한다. 그러니까 쉬는 뭐 주간이 없이 가동한다 하면 113만 대고요. 물론 공장을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명절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도 명절이 있으니까 쉬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100만 대 정도 캐파는 이제 되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어저께 로보밴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델 X보다 더 큰 밴이 필요하다,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윙크를 하면서 긍정의 표현을 했고요. 어떤 한 트위터 분께서는 이렇게 직접 일러스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로보밴의 일러스트를.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not bad,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솔직히 로보밴보다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야겠죠. 실제로 뭐 로보밴을 만들 수 있다는 트윗이 나오자마자 또 다른 많은 트위터 다른 분들께서는 이미 예정되어진 신제품부터 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트럭, 그 다음에 세미트럭, 로드스터가 되겠죠. 아무래도 사이버트럭은 일단 내년부터 나올 것 같다는 지금 조짐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IDRA, 그러니까 이태리의 다이캐스팅 생산업체이죠. 기가프레스를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 9,000톤급에 해당하는 기가프레스를 지금 제작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 이는 테슬라에서 쓰일 것이다 라고도 밝혔죠. 아마 내년에 생산될 사이버트럭을 위한 기가프레스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독일 소식통에 따르면요, 드라이브 유닛, 그러니까 모터와 관련된 설비를, 자, 기계 설비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한 시스템을 지금 주문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설비를요, 이 기계 설비를 내년 7월 달에 기가팩토리, 기가 텍사스에 배치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한 설비가 기가 텍사스에 7월 초에 인수가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빨라도 사이버트럭의 생산은 내년 7월이 될 것 같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 모터 생산 유닛은요, 연간 약 75만 대의 모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사이버트럭의 연간 맥스 생산량에 준하는 그런 설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내년 7월 달에 이 설비가 테슬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 아무리 빨라도 사이버트럭의 생산이 내년 7월부터나 생산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설비도 증설이 돼야 되니까 그런 설비들이 언제 들어올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설비들도 7월 달에 다 들어올 수 있다면 못해도 7월 말이나 8월부터는 생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투자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연말로 갈수록 그래도 테슬라 주가 상승이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나 재테크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아트라운TV VIP 클럽을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좋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도 100여 명이 넘는 VIP 클럽 회원님들이 저희 아트라운TV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간밤에도 단타 매도를 체결하면서 7월 달에 좋은 수익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상반기 하락장 속에서도요, 아트라운TV의 단타로 월급 벌기 수익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저희 아트라운TV VIP 멤버십은 하락장 집중 멘탈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재테크 및 주식 초보자 최저 수업료 입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 달이라도 가입하셔서 꼭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고요. 한 달만 가입하셔도 모든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가입 버튼 누르셔가지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